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도지, 이더리움, 예, 다 샀죠. 예, 많이 샀어요. 보시면 한 바구니 있어요. 한 바구니. 와, 억울해가지고 예, 잔뜩 사놨어요. 정말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보니까 정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99,000달러인데 곧 10만 달러 넘을 것 같거든요. 10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또 이런 생각 하겠죠? 지금 투자하는 게 맞나요? 파는 게 맞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보통 자릿수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광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10만 달러 넘으면 뉴스에서 도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들어오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손바뀜이 일어나고 2차 상승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는 악재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10만 달러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상승세가 꺾이거든요.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어요. 최근 호재는 SEC 위원장 갠슬러가 사임을 밝힌 건데요. 1월에 퇴임을 합니다. 그럼 트럼프 임기 시작 때는 코인 친화적인 SEC 위원장을 만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전에 7만 달러였는데 그 직전에는 5만 달러대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0만 불까지 올라갑니다. 트럼프 최고 수혜주는 주식이 아니었다.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 관련 호재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이전에 갠슬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보유한 코인은 세계 1위예요. 20만 3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19만 개를 가지고 있고요.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 가지고 있는데 서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매집하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방아쇠를 당기는 명분이 트럼프 임기 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의 악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시트론 리서치 공매도 포지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을 줄까 안 줄까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다시 반등을 하면은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무너지면은 코인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코인과 별개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 게 2020년 8월 이후에 S&P 5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세력이 붙을만 했죠. 이제 때릴 때가 된 것 같은데 해서 온 세력이 시트론 리서치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게임스탑 때도 공매도 치다가 당했던 그 곳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기업이길래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느냐, 이 기업이 보유한 코인 양이요,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33만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 합치면 보유량이 53만 개예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둘이서 2.5%를 보유한 거죠. 며칠 전에는 6조 원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던 이 기업이 이번에 10조 원치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거냐? 대체 이 기업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빅테크도 아니고 수십조를 계속 동원해서 어떻게 코인을 살 수 있느냐? 유상증자랑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죠. 주주들과 채권자한테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또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돈을 모아요. 이번에는 672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30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이 먹히느냐? 먹혔습니다. 2020년 이후에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이 기업 주가가 엄청 상승했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은 730%의 수익률을 줬어요. 참고로 비트코인은 올해 150%의 수익률밖에 안 줬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가를 방어한다 했으면 한 50조 원 현금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7배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35만 원 됐겠네요. 공매도의 말로 틀린 게 아닌 게 이 기업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5배 더 많은 상승을 했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안 맞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괴리가 벌어지면서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매도 발표 후에 하루 만에 36%가 빠져요. 고점 대비 540달러에서 397달러가 됩니다. 하루에 36%가 내린 것도 굉장히 충격인데, 그런데 우리 서학게임이 관심 종목 1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닙니다. 2배 ETF가 1위예요. 그러면 하루에 고점 대비 36% 날라갔는데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50% 이상 날렸겠죠? 어제 급등하다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에 산 투자자는 아마 하루 만에 절반의 돈을 날렸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민족은 뭡니까? 3배의 민족이잖아요. 2배로는 만족 못해요. 3배가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있는데, 이게 새벽 1시 반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는 37% 하락으로 뜨지만 실제로는 50% 하락이고, 고점 대비로 계산하면은 한 마이너스 70%? 3분의 1 토막 정도 났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적으냐? 적지가 않아요. 이 종목이
최근에 그 증권사 어플 관심 순위 보면은 상위권에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에 더 열광하고 그거보다 더 레버리지가 높은 ETF에 열광하고 이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 기업이 보유한 코인 물량 중에 청산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다시 코인 시장으로 나오면서 악재가 되는 악순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닷컴 버블 때처럼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호재를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다시피 오늘 나온 이슈들만 해도 이 정도거든요. 겐슬러가 그만둔다.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 중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FX 투자자들 잃은 돈을 25년 3월 달부터 돌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면 다시 뭐 하겠어요? 다시 코인 사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또 매수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미국 정부가 연준의 동의를 받아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걸 허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악재도 아니에요. 연준 허락 없어도 전략 비품 품목으로 지정해서 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연준의 동의를 받아서 사든 전략 비축 품목으로 지정해서 사든 어쨌든 미국 정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ETF 자금이 비트코인 수요를 당겨오더니 이제는 정부 자금이 수요가 됩니다.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의 57%를 개인이 가지고 있고 정부가 2.5%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수급을 늘리면 개인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는 사서 계속 모으기만 하잖아요. 물량이 잠기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점점 잠기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가격이 밀어 올리는 거죠. 그건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핫했던 AI와 엔비디아가 검색어에서 비트코인에게 AI가 완전 밀리고 있어요. 실적 발표 그 순간 빼고는 비트코인 트래픽이 월등히 많습니다. AI로는 투자자들의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2년 동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설레이지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 하는 순간 10만 달러 하면서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수급이 비트코인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를 인수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는 와 여우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는 선물 거래랑 현물 거래가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현물 거래소 위주죠. 벡트는 선물 거래소 위주입니다. 1위는 바이낸스인데 선물 현물 다 하는데 비율을 보면은 선물 거래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내가 직접 할 거야 하면서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를 인수해서 선물 거래를 더 규모를 키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수익을 트럼프가 다 가져가는 거죠. 대략 하루 비트코인 현물 거래 대금이 오늘자 기준으로 오늘 좀 많이 늘어나서 150조 원 수준이 됐거든요. 그럼 바이낸스 오늘 선물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43조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추정해 봤을 때 선물로 인한 거래량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현물보다는 선물이 거래가 더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면에서는 선물 거래소가 더 먹는 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물은 청산을 많이 당하는데 어쩌면 트럼프를 지지한 코인 세력들,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피터 틸까지 싹 다 해서 이들이 원하는 거는 코인 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양성화해서 거기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벡트를 가지고 이 벡트를 활용해서 선물 거래로 돈을 버는 거는 그들의 지지 세력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추론이고요. 어쨌든 이런 점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인기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우선 가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현물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선물에서도 숏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번 10만 달러 얘기 나오면서 막 속이 좀 쓰린데 그래서 이번 설날 세뱃돈으로 저는 이제 저희 자녀랑 조카들한테 이렇게 비트코인 동전을 그냥 주려고 합니다. 우리 삼촌이 비트코인 하나를 줬어 그러면은 와 1억 4천만 원을 세뱃돈으로 줘? 대박이다. 그런 생각 중입니다. 유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